김건희 여사 얘기 요새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문자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TBC가 취재 과정에서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문자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캡처 사진을 보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단수공천 해달라, 김영선 의원 단수공천 해달라 막 이렇게 쭉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한 9번 정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번만 답이 왔다. 근데 그 중에 한 차례의 답이 단수는 나 역시 좋다. 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자를 답을 했다라는 건데 자, 요 문자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건 공천 관여했다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선 룰까지도 막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사항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 네. 그 이전에 많은 얘기를 이미 나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단수, 기본 전략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JTBC 보도는 명태균 씨한테 JTBC가 이용당했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개입하지 않았어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잖아요. 그저 JTBC 아까 방송 가서도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이용당하셨냐. 네. 아니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떡하냐 그랬더니 더 있대. 그래서 더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있는 걸 봤다 또 네, 후속 그래서 보도가 더 나올 후속 것이다. 보도 한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던데 과연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명태균 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한 거 입증하기 위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한 텔레그램 문자 내용 다 준 것도 아니잖아. 네. 싹 보여주고 봐요. 저거 이런 거잖아. 네.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공천 개입이 맞고 그렇죠. 하지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렇죠. 보여줬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공천 개입의 정황이 네. 명확히 드러난 거죠. 네. 앞서 이제 또 장소연님 얘기했지만 제가 전 직장 약간 쉴드를 네. 치면 네. 그러니까 이용당한 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취재하는 팀이 있고 네. 이 팀이 또 따로 있어요. 이 팀도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일단 어제 JTBC 보도에 나온 거는 아마 명태균 씨의 많은 텔레그램 중에 일부죠. 그렇겠죠. 예, 일부에서 이게 전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걸 JTBC 취재팀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사실로 이제 명태균 씨가 보여줘서 아마 캡처로 보이는데 캡처를 보여줘서 확인이 됐잖아요. 네. 처음엔 누가 그걸 봤다더라라는 보도만 있었는데 이게 직접 보고 찍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물론 그래픽 처리했지만 이건 취재팀이 직접 보고 그래픽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말로만 그랬다더라. 네. 이준석 의원도 내가 그런 걸 봤어라고 네. 했는데 이게 명확히 실물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이 됐고 네. 물론 맥락상은 명태균 씨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현재는 보여준 정황이지만 최초의 그 사실이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한 걸음 나간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만 보면 여사가 거기는 단수하면 져야 좋죠. 하지만 경선이 원칙입니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는 마치 공천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22년에 처음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거는 1차 김건희 시기예요. 네. 그때는 공천이 됐죠. 네. 명태균 씨 녹취 나왔죠. 내가 대통령님하고 막 전화하고 사모님하고 네. 전화하고 고생했지 나온 거.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된 게 1차 김건희 공천 시기. 네. 그다음에 24년 올해는 2차 김건희 공천 개입 시기예요. 네. 그래서 2차 시기에는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창원의청에서 김영선을 노른자위인 창원의청에서 김영선을 빼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자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천 개입한 정황이 나오죠. 이걸 머릿속에 저는 이제 이럴 때 상을 그리면 제일 정확한데 이 상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물론 텔레 메시지를 한 거죠. 근데 통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네. 여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 받아서 거기요 어디라고요? 창원의창? 거기 단수를 쳐야 좋죠. 거기는 기본 전략이 경선이에요. 경선. 예? 알겠죠? 전화 주셔도 필요 없고 딱 끊고 이제 다음 어디?
아, 얘 너무 징징댄다. 얘네 이제 바꿔주지 마. 다음 어디야? 요거예요, 지금 아, 그림이.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인 네. 거예요. 요게 공천 개입인 거예요. 거기 딱 창원의창, 아 잠시만요, 창원창 어디야? 야, 창원창이 어디니? 지도. 아, 요건 이땐 김해갑이에요. 김해갑, 아 김해갑 여기네. 김해갑 누구 나왔지? 아, 오케이. 여기요, 거기는 단수면 져야 좋은데 거긴 경선이에요. 어쨌든 조정자의 역할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경선이고 전화 끊고 아, 얘 너무 징징댄다. 이제 나 전화 바꿔주지 마. 다음 또 어디야? 아, 저 여사님 누구 이제 전화? 요 그림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 네. 이게 명확할 거다. 요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추정으로 재현을 한 건데 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천 개입의 정황이 분명하다라고 봤고 2차 김건희 공천 개입 시기에는 떨어뜨리는 김영선을 배제하는 네. 교통 정리의 공천 개입이라면 1차는 준 공천 개입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야 그 개입을 주도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반띵 뚝 네. 이런 한 푼 틀리지 않고 받아 먹을 수 있었던 명분이 되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나머지가 모든 상황들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공천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상 공천 개입을 한 것은 그렇죠.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다. 이런 요거 딱 보고 말씀이신데. 여긴 안 돼요. 여기 누구 줘야지? 아, 오케이. 여기는 단수 안 돼요.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걸로 보면 돼요. 근데 애초에 뉴스토마토 첫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지역구를 이동하라고 요청을 했다. 사실 그렇죠. 이건데 이동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따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그 맨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동해서 김해갑에 너 가서 지원 방안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원 방안도 알려줬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당신을 김해갑에서 당선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김해갑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험지예요. 최근 몇 번 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영선 의원을 김해갑에서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창원의창에서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왜? 다른 사람 주고 싶으니까. 네. 창원의창에서 빼내서 여기까지만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겠다고 그러면 설득해야죠. 그냥 가려면 가겠어요. 험지인데 내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잘 될 거예요. 네. 라고 해서 그래도 김영선 의원이 험지 죽으러 간지 뻔히 하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2월 18일 보도에 나오잖아요. 명태균이 강모 씨, 알파벳 E 씨와의 통화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진즉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지 이미 컷오프야. 김해갑도 그때는 컷오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요청하는 지역구 옮기라는 요청하는 문자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직접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뭐 명태균 씨한테 보낼 수도 있고 김영선 의원한테 직접 보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대신 있었을 여사가 것이다, 그렇게 요청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부적절한 거죠. 네. 왜 합니까 여사가? 어쨌든 다른 지역구로 옮겨라라고 하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는데 그 문자 메시지도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있죠. 아, 당연히 있다.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준다고 했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감이 시작됐고 네. 또 계속 이제 자기들이 이걸 이끌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 했었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2021년 7월에 윤석열 당시 이제 전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랑 같이 만났는데 그때 메신저 역할을 한 게 바로 명태균 씨였다. 그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윤석열 대표는 명박사라고 불렀고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더라. 좀 친한 사이인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이 발언으로 증명이 됐다고 보세요? 그렇게 봐야죠. 이때는 아마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가 상당히 신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랑 가장 유력한 후보 사이에 브릿지가 돼가지고 만남을 주선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제에 넘은 짓을 한 거죠, 솔직히.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뭔데? 네. 당시에 이제 정치권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출마하라, 입당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였고 당에서도 루트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를 통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상당히 의아해요.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신뢰한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도 신뢰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주는 있는 사람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 네. 명태균 씨가 아까 방송 들어보니까 다른 기자분들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저 뭐 건대 앞에서 처음 이준석 뭐 윤석열 이 두 사람 호프집에서 호프 먹는 거 치맥회동. 네. 그것도 내가 한 거야 내가. 아. 자기가 기획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느냐.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그러니까 3월에 검찰총장직을 물러서고 네. 아마 6월인가요?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죠. 네. 그리고 빠르게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됩니다. 네. 사실 또 한 축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에 강해서 허우적거리다가 경쟁할 만한 정당으로 서게 된 건 사실 이준석 돌풍이 컸어요. 네, 그랬죠. 그럼요.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뭔가 저기 뭔가 새로워졌는데 라는 시선을 확 받게 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뭐 LH 사태 등으로 해서 문정부가 인기가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키즈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유승민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라는 당시 대중적 지지도는 높았던 이분을 이준석 대표가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축이 사실은 서로 갈등이다라는 기본이 이 갈등 스탠스가 언론이 바라본 기본 스탠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치맥회동 건대 앞에서 그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수야당의 두 축이 어깨를 마주하고 네. 주자를 기울인 첫 장면이 된 거죠. 그게 근데 이게 명태균 씨랑 같이 만나기 그렇죠. 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그 전에 만났다는 거죠. 네. 이미.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네네. 만났고 네. 치맥은 그 다음에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준석 대표가 이 갈등 상황에 있는 두 축을 만나게 한 가운데 누가 있었냐? 명태균 씨가 있었다. 네. 이건 명태균 씨의 역할이 무지 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근데 명태균 씨가 좀 과대 허풍쟁이, 거짓말쟁이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과연 그런 걸 명태균 씨 혼자서 다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또한 이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육성으로 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기는 안 받았다. 김영선 의원이 막 그거 갖다 줬냐, 뭐 명태균 씨 기분 어떠냐, 왜 전화 안 받냐, 막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그 돈 안 받았고 나 그냥 빌려준 거 받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얘기 안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명태균 씨 얘기는 좀 과대망상 정치 지망생이 좀 허풍으로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물론 그런 생각이 저는 명태균 씨의 말을 다 신뢰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갈등의 아주 두 주요 축인데 이쪽인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 자체에 깊숙이 개입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것도 때 이제 본인이 역할을 22년 했다. 3월에서 네. 그때도 저쪽의 실무를 맡은 최진석 교수와 실제 실행 계획 등이 담긴 대화를 하는 걸 봐서는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명태균 씨가 대단해.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와의 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네. 22년 5월에 공천을 준 건 5월이니까 그때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주는데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네.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갔으면 24년 그러니까 2차 김건희 공천 의혹 시기에도 됐겠지만 명태균 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때는 이제 그 정도 신뢰를 못 받아서 네. 여사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밀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을 교통정리의 대상으로 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교통정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교통정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황이 있는 과정에서 그 뉴스토마토의 추가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뭐라고 했다. 자기가 터트려 버리겠다라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협박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컷오프가 발표된 것도 굉장히 늦은 시기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협박을 하니까 컷오프 발표도 못 하고 있다가 늦춰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보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실제로 명태균 씨가 협박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좀 커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냥 저는 명태균 씨 허풍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본인이 미뤄지고 그렇게 그런 게 네. 지금 그러면 여사가 9번이나 텔레를 보내는데 한 번 대답을 하잖아요. 네. 일단 명태균 씨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 번 대답을 하는데 명태균 씨 협박 때문에 컷오프 발표가 미뤄질 정도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네. 그래서 22년에는 너무나 신뢰를 받고 너무나는 아니고 어쨌든 가까이 신뢰를 받아서 공천을 줬었고 네. 24년은 알고 보니까 별거 없네. 그래서 그냥 좀 소원해졌던. 네.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어쨌든 자기 회사에 있던 이 이모 씨, 알파벳 이모 씨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사실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실패가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내가 그나마 대단해서 지금까지 밀고 왔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보는 게 네. 타당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건 뭐 무능력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 많고 그러면 허영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명태균 씨가 열받으니까 또는 김영선 전 의원의 뭘 다른 걸 위해서 칠불사회동으로 간 거죠. 폭로할 게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양쪽에 김영선 전 의원도 개혁신당에 자리를 주려고 또 여사가 자기 부탁을 안 들어줬으니 열받으니까 그렇게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허풍일 수 있다. 이 자기가 윤석열 부부에게 협박을 했다는 게 이렇게 큰 보셨어요? 흐름의 스토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어의 과장은 있는 것 같아. 협박이라는 단어. 네. 다 까버릴까 뭐 이런 것들은 본인 좀 흥분해가지고 좀 과장법을 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명태균 씨가 하도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작년에 공직기강에서 2번 만나서 네. 명태균 씨한테 경고를 했다라는 아하,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사가 명태균 씨를 조금씩 멀리하게 돼요.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사이가 완전히 나빠졌다 그랬는데 이걸 추측을 해보면 네.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받고 민원이 잘 안 들어가니까 명태균 씨가 되게 기분 나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자기 돈줄, 돈줄인 김영선이 공천 못 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여사한테도 막 여러 가지 저 막 몸이 부서져라 막 진짜 지난 대선 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이렇게 막 하실 수가 있냐고 막 그런 문자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이 문자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좀 섭섭함을 협박 수준이 아니라 네. 섭섭함을 김건희 여사한테 표했고 김건희 여사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얘기하고 다니면 피곤해지겠네 라고 해서 그때 그냥 좀 답을 하고 여러 가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관계가 그 전만큼 상당히 긴밀하고 서로 믿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네. 이 정도로 문자를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뭔가 김건희 여사도 약간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으니까 대응을 해주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명태균 씨요. 현직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다. 내가 협박까지 해야 돼. 협박범까지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었던 거야. 나는 대통령에게 큰 내가 빚을 지어준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그 주진우 씨랑 그 통화한 내용을 보면 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뭐 부숴버리는 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야. 내가 당신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흐름이 쭉 있는 거죠. 이 문자들을 보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른 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정에 네. 많은 조언을 하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런 것들이 더 나중에 보면 큰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고. 그럼 네. 지금 명태균 씨의 태도가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 JTBC도 만나고 뭐 주진우 씨도 만나고 근데 뭐 그 CBS도 연락하고 그 사람은 네.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계속 언론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네. 이 사인펜 가격이 얼마예요? 그런 물어보면 이 사인펜은요 모나미에서 만들었고요 수성펜이에요. 그리고 껍데기는 빨간색이고요. 안에 보면은 요 잉크 있잖아요. 잉크가 이거 상당히 좀 참 이거 개발하느라고 참 오래 걸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인펜 얼마냐고요. 근데 이거를 가격으로 매긴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 뚜껑 봐보세요. 이 뚜껑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이 각이 10개예요. 왜 이 각을 10개로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더라고. 아. 대답을 안 해. 그냥 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갑자기 있다가 저기 뭐 일본 대지진 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숫자를 외우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지적인 우월감을 본인이 은연중에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어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대화하면은 피곤한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존재감을 여사랑 대통령이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일종의 좀 협박이라고 보세요? 전 그 협박의 일환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이 명태균 씨를 본 적도 없고 네. 연락한 적도 없지만 지금 어쨌든 본인 인생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리스크도 느끼지만 엔돌핀이 솟아요. 네. 약간 그래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언론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뭐 이렇게 시사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 다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네. 모니터링하면서 뭐 내욕을 그렇게 한대. 즉각적인 반응들을 또 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방송은 나오는데 네. 방송하는 거를 다른 쪽에서 즉각 확인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뻥쟁이. 그런데 네. 이분은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좀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물론 주목도가 높고 흥미 있는 인물이긴 하죠. 그런데 명태균 씨를 좀 알아본 몇몇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범일 가능성이 높다. 자범. 예. 네. 이미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네. 자범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용한 건 뭐냐면 권력 핵심 증거의 친분을 네. 이용한 자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명태균 씨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저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드러난 건 그렇죠. 여사가 부적절하게 공천에 개입했냐 마냐 이게 그렇죠. 늘 가장 핵심 저는 쟁점이라고 봐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불법적인 일을 했고 그래서 뭐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되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지 많고 실제로 그 정도 급의 범죄에서 뭐 매일 재판도 이루어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여사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 씨가 일단 뭐 상황을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22년에는 분명히 그게 있어. 우리가 대통령 저는 안 뽑았지 물론. 말육 사람들이 대통령 뽑으면 윤석열 후보도 넘어가. 이분 대단하네 해서 측근으로 쓸 만큼 있던 신뢰관계를 획득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이뤄냈구나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고 네. 2차 김건희 시기인 올해도 이분이 9번이나 김건희에서 전화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윤석열 후보가 이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어쨌든 잠깐이나마 생각했을 이 사람이 9번이나 여사한테 왜 있겠어요. 여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했겠죠. 네. 그냥 여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부인의 상이라면 그 상에 있다면 더구나 코바나 컨텐츠 아크로비스타도 갔던 이분이 왜 9번이나 했겠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아닌 게 방증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이렇게 말씀을 9번이나 하는 것 하셨고. 자체가 공천의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요. 국정감사 10월 7일 날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여러 사람이 나올 텐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가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이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쳐들어가지가 아니고 안 나오면 해야지. 알아내야죠. 알아내야지. 근데 네. 명태균 씨도 지금 얘기하고 캡처가 이미 공개가 됐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혹 국감에 안 나오더라도 네. 이거는
나오게 돼 있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안 나오면 왜냐면 너무 또 기대가 높으면 별거 없네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약간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감 관련해서 뭐 나온다 이런 얘기 좀 들은 거 있으세요? 육성은 나와요. 육성은? 오빠가 그거는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뭐 문자 캡처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육성이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유 겨우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인데. 방금 전에 박성태 시장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네. 이러한 문자 통화 이런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공천에 상당 부분 관심이 있어 있고 개입했고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방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자 저기 명태균 씨 저기 창원은 그건 안 되고 저 딴 데 뭐 부산은 되고 여기는 되고 뭐 이런 게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이 씨가 어쨌든 출석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본인이 이제 준비하지 않은 얘기도 뭐 의원들이 물어보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자요. 국감. 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다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자, 또 이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게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관련된 얘기예요.